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송영길이 받은 돈이 돈봉투뿐만 아니라 7억 원의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MBC가 이런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세상이 변했는지 아니면 MBC가 뭔가 새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이가 불법 정치 자금을 7억 원을 받았고 빠르면 내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송영길 그동안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는 이 검찰 출석을 해가지고선 이 송영길은 아예 이 자신에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먹고 사는 문제이면서 먹사연을 통해서 7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 하는 부분이 지금 인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송영길이 이 외곽 조직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받은 액수가 7억 원이 된다고 보고 내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는 송영길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무렵에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 먹사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7명으로부터 7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7명으로부터 7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억 원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박용화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박용화 전 회장 외에도 후원자 6명이 4억 원 정도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게 사실이라면 송영길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 전혀 받은 것 같이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봉투 돌린 것도 그거 무슨 대수로운 건가? 그게 무슨 큰 중환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윤관석이 구속된 거. 아니 삼선 의원이 돈봉투 돌린 거라고 그걸 지금 오랫동안 구속시킬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은 게 송영길입니다. 이게 운동권의 민낯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농협이나 이런 관련된 선거에도 50만 원을 주고 받더라도 처벌받는데 그런데 돈봉투 300만 원. 그리고 송영길은 7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실이라면 이게 송영길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이 4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전세 그것도.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재산 신고 행기 40억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 과거에 이 5.18 전야제 때 이게 가라오케인가 거기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이 윤미숙 전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못된 버릇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이야기도 들리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들리기 때문에 이 송영길의 이런 발언을 보면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7억 원 정도를 받았다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의 구속영장에 전당대회에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7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도 적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박용화 전 회장이 건넨 3억 원 중에 4천만 원은 소각장 정실 인허가 민원 대가로 건넸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뇌물죄면 처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도 이게 7억 원에 받았다면 상당 부분 감방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송영길 측 변호인은 외곽단체 후원금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처벌하면 후원을 통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각장 인허가 등의 대가성도 없는 순수한 후원금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후원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받으면은 그런 정치 자금이고 자기가 받으면 순수한 후원금이다. 요게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 검찰은 지난주에 송영길을 불러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비롯해서 외곽 조직을 뇌물이나 정치 자금 창구로 이용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이 출석하면서 입장문을 통해서 거창한 소리를 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이 검찰에 대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빗대가지고 검찰 하나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구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에 들어가서는 입을 딱 다물고 난 묵비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검찰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2번이나 출석해가지고 자진 출석해 빨리 나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당사자가 정작 부르니까 입을 다물었다는 거다. 이게 바로 운동권들의
말하자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구원무치의 극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검찰은 조사 이후에 돈봉투 살포 의혹과 후원금 모금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이 그리고 진술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렇게 그쳤고 바로 내일쯤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지금 이렇게 자, 이 MBC에서 이렇게 보도할 정도면 이미 이 송영길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 방침이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윤관석 재판도 18일 마무리하고 바로 지금 내년 초에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해서 첫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금 윤관석과 강내구 전 한국수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최종 변론을 오는 18일 날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윤관석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 권유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시 권유 요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명확한 입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 주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취지대 권유로 특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검토해서 결심 공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윤관석은 봉투 하나당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 돈 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면 금액이 꺼지니까 처벌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누가 챙겨갔나? 자, 그러니까 이것만 다뤄도 배달 사고를 가장해가지고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윤관석은 이미 본인이 돈 봉투 20개를 받았다 실토했습니다. 전달했다고.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서청 조사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날 송영길과 윤관석이 접촉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과 강내구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관석이 송영길과 30분간 면담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건이가 2021년 3월 달에 강내구에게 발송한 경성 캠프 운영 내역과 관련한 카카오 메시지에 강내구 애썸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강내구 애썼다. 자, 이 메시지의 최종 수신자는 바로 송영길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송영길이가 강내구가 애썼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받았다니까 그동안 이렇게 돈봉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가 고생했고 하는 것을 자, 보고를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이가 정성스럽게 그렇지 않다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비례대표 위성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면은, 자, 그래서 내가 민주당도 도와주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비례 위성당, 이것도 지금 이재명이 그거 안 하기로, 과거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송영길도 지금 이 비례 위성, 조국도 이 위성정당 배치를 달기는커녕 조국과 송영길이 먼저 구속될 것 같다. 조국도 2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되겠다 하는 말이 나오고 송영길도 바로 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7억 원을 받았으면 자, 이거야말로 구속되고 남을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소속 하나 둘씩 구속되고 나머지 20여 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러서 줄줄이 소환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을 리스크에다가 돈봉투 송영길까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 말하자면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다. 범죄 집단 같다 하는 이야기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